2021년 8월 18일 드디어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의무 가입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말도 많고 이슈도 많았던 내용인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왜 이런 제도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가입 문턱을 낮추고 이렇게 할까요? 좀 미리미리 사전에 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몇 개월 충분한 시간을 가진 상태에서 예고를 해주면 서로가 더 좋을 텐데, 그쵸? 자,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제가 한 2개 정도 이렇게 볼 거고요. 첫 번째 기사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문턱을 좀 낮췄다. 이 기사가 있고, 두 번째 기사는 아니, 보증보험 의무화라더니 받아주질 않네요. 해서 이 두 번째 기사가 더 최근 기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가끔 즐겨보는 집코노미의 그 3분 부동산이라고 있는데, 전영진 기자님이 하시는 거죠. 저도 참 재밌게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약간 좀 황당한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진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 한번 보시죠.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임대주택에 있는 주택임대 사업자분들만 해당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는 등록임대주택이 없고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겠지 하시는 분들 나가지 마시고 미래의 여러분들한테 해당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혼란이 있는 게. 자, 출처를 밝히고 보도록 하죠. 첫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고요. 2021년 8월 16일 입력을 하고 이제 8월 17일 날 좀 약간 수정을 한 겁니다. 자, 18일 의무화 앞두고 요건 완화, 공동주택 공시가격 15억 이상이 130%.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좀 보여드릴게요. 정부가 18일 민간임대 사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 시행을 앞두고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참 빨리도 합니다. 좀 하려면 좀 일찍 좀 하시죠. 최종 1주택도 그랬잖아요. 그쵸?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 비율을 높이고, 이제 이 공시가격 비율을 높여야 이 비중이 좀 낮아져서 채무 비율이 좀 낮아져서 가입이 좀 원활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 가격, 그러니까 매매 사례가입니다. 그것도 주택 가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요건이 비현실적이어서 가입하고 싶어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빨리 합니다. 좀 빨리 좀 하시죠. 자, 국토교통부는 17일 의무화를 하루 앞둔 17일 공시가격 및 기준시가 적용 비율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아, 죄송합니다. 이틀 전에 이제 밝히고 17일 하루 전에 하네요. 그러면 그 전에 다 고생해가지고 하신 분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번 개정은 모든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후속 조치다. 현재 주택가격은 공시가격에다가 120 또는 130%를 곱하거나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을 한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임대사업자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그 부채 비율이란 거는 주택가격 대비 대출 그리고 보증금, 전세보증금이 대표적이겠죠. 다세대 연립주택과 같은 빌라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다. 그래서 부채 비율이 높게 나온다. 결국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제 허그 아니면 이제 서울보증공사, SGI 그 가입 요건에 맞지 않아서 사업자가 의지가 있어도 하고 싶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완화되는 그건데 좀 약간 이게 크게 해서 볼까요? 보증심사 가입 시 완화되는 공시가격 적용 비율. 공동주택 같은 경우 공동주택은 대표적인 게 이제 아파트죠. 9억 미만은 130에서 150. 9억에서 15억은 130에서 140, 15억 경우에는 120에서 130.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아파트 이제 시세가 9억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제 9억 미만인데 편의상 9억으로 좀 해볼게요. 자, 시세가 9억이면은요. 여기에 이제 공시가격을 조회를 해야 되는데 대략 9억 정도면 70% 정도 되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 70% 가정을 하면요. 이게 이제 공시가가 79, 63, 6.3억이 나옵니다. 그럼 이 6.3억에다가 기존에는 130%를 곱해줬어요. 이게 이제 주택가격이 돼요. 자, 그럼 6.3에다가 130%를 곱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8.19억이 나와요. 8.19억. 자, 그런데 이 8.19억에 대해서 그럴 리 없는데 전세가 8억 2천 해봅시다. 8억 2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주택 가격하고 전세 비율 해버리면은 8.2억 그리고 가격은 8.19억. 이게 주택 가격이잖아요. 그럼 곱하기 100 하면은요 100%가 넘어버려요. 그럼 이 경우에는 가입이 안 돼요. 가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2천만 원 이하 벌금. 과태료도 아니고 벌금이에요. 벌금은 그 온라인 전과라고 해가지고 전과 기록조에 남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무튼 과태료하고 벌금 다른데 벌금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아니면 2년 이하 징역.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하나 안 했다고? 자, 그런데 이 130% 비율을 이제 150으로 좀 열어준 거죠. 열어주니까 이게 주택 가격이 6.3억에서 150이 되니까 얘가 이제 9.45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9.45가 되니까 8.2 나누기 9.45 해가지고 이제 비율이 이제 86% 정도로 이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입 오케이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약간 좀 장난치는 것 같지 않아요? 이게 좀 취지가 뭐예요? 취지가 이 취지가 결국에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잖아요. 저는 그 취지는 아주 200% 동의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일부 이렇게 문제 있는 사업자들이 있거든요. 다는 아닌데. 근데 대다수는 그런 문제 있는 사업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130%로 했던 거 아닙니까? 타이트하게 하려고. 야, 요 정도는 해야지 임차인이 보호가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임대사업자들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150으로 살짝 올린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처음부터 이 130으로 했다는 그 수치가 잘못됐거나, 아니면은, 아이씨, 이거 뭐 130으로 해야 임차인들 보호가 맞는데, 하도 뭐라고 하니까 야, 150으로 올려줘. 그럼 둘 다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제대로 조사를 안 했으니까 안 좋은 거고, 두 번째는 그 기준이 흔들렸으니까 나쁜 거고. 어찌됐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재밌는 거 말씀드릴까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기준이 처음에는 공시 가격도 안 되고요. 간평으로 했어요. 간평으로. 작년에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기존 사업자가 지금 1년 유예가 돼서 지금 올해 이렇게 시끄러운 거거든요. 작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 등록하신 분들은 이거 가입을 무조건 했어야 됐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거는 간평이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액이 없으면은 별도 내가 사비를 들여가지고 간평 2군데 이상 받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보면은 이게 너무 좀 약간 좀 그래요. 처음에는 간평을 받았어야 됐고요. 이게 이제 안 돼서 불만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기준시가로 이렇게 간 겁니다. 그래서 기준시가 혹은 간평 중에 선택하는데 누가 간평을 합니까? 기준시가 선택을 하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130% 이렇게 단 건데 요것도 이제 조금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150으로 좀 열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도 야, 좀 뭐라 하니까 에이, 그러면 최근 1년 이내 매매 사례가 이렇게 해준 거죠. 아니,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처음부터 준비가 부족했거나 아니면은 사업자들 항의가 높으니까 했거나. 여러분들은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2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처음부터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었다. 그러면 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한꺼번에 좀 했었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이거 결국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가입을 시키려고 하는 그 도대체 그 배경이 뭐냐는 거죠. 당연히 이제 우리 임차인들 보호를 하기 위한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다른 말들이 나오는 겁니다. 네. 어쨌든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자, 개정안은 보증보험 가입 심사 때 주택가격으로 활용되는 공시가격의 적용 비율을 상향했다. 현재 공동주택 경우 공시가격 15억 미만은 130, 15억 이상은 120 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서 9억 미만은 150, 9억에서 15억은 140, 그리고 15억 이상은 130으로 높아진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 170, 이제 그만큼 더 떨어져 있으니까 9억에서 15억 미만 160, 15억 이상 150 있는 것을 각각 190, 180, 160으로 올린다. 적용 비율이 높아져서 전보다 주택가격이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부채 비율이 줄어들어서 보증보험이 가입이 쉬워진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 반대로 이러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그러면 더 위험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거 아니냐. 나는 이런 집에서 좀 이렇게 자정 능력이 나와서 정말 이런 조건도 가입 못하는 사업자는 좀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못하게 해야지 우리 임차인이 좀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다 보증보험 가입하고 이렇게 되면은 더 시장이 문제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다. 그런 문제도 분명히 생길 거예요. 자, 그러면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까?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해보세요. 단기적으로 어떤 뉴스가 나올 거냐면은 보증보험에서 이렇게 토해내는 그 보증금들이 더 늘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심사에서 기존 감정평가액과 공시가격 이외에 부동산 시세와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 가격 등의 집값을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그 등 보증기관이 부동산 시세를 국민은행과 한국부동산원 중 어느 곳에서 쓸지를 자체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자, 그러니까 1년 이내 그러면은 감평도 안 돼, 기준시가로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1년 이내에 해당 가구 매매 가격 등의 이제 사례 같은 게 있으면은 쓸 수도 있는데, 아파트는 그래도 괜찮겠죠. 문제는 뭡니까?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거죠. 이게 딱 규격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슈가 더 있을 것 같은데, 보증기관이 그러면 어떤 시세를 쓸 거냐? 그거는 국민은행하고 한국부동산원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써도 된다고 합니다. 자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해요. 자, 이에 대해서 이두희 국토부 민간임대 정책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임대사업자들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거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 전면 시행에 따라서 임대사업자 보증가입을 독려해 임차인의 주거불안 요소를 줄일 방침이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저도 동의하지만 그 왜 첫 번째 세웠던 기준이 이렇게 흔들리냐는 거죠. 제 말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첫 번째 기준 자체가 좀 이렇게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흔들린다는 거는. 그렇죠. 다른 몇 가지 사례들이 생각이 나는데, 차마 좀 이게, 다른 쪽으로 오해를 받으실까봐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편집본 그 전에 있던 영상에서는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여기 멤버십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찌됐든 가입 요건이 나아져서 보증보험 가입은 좀 더 수월하게 됐다. 자, 그러면 그 중에 그럴 가능성이 좀 적겠지만 수월하게 가입이 되면서 일부 악성 사업자들도 이거를 가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럴 리 없지만 거기는 임차인들이 좀 피해를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이라면은 보증보험 가입만 하면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 가입하면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돌려받을 수 있는 문제가 생기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료가 얼마예요? 100% 다 돼요? 안 되죠. 90%예요. 90%. 90%죠. 예를 들어 전세가 3억인데 보증보험 가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집주인이 문제가 생겼어요. 돈을 안 줘요. 그럼 보증보험에다가 말하고 나는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대신 받고, 대신 이제 보증보험사하고 집주인하고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너희들이 알아서 받아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3억을 전체 받는 게 아니고 10% 떼고 받아요. 2억 9천 받아요. 2억 7천 받아요. 약관 보면 다 그거 나와 있을 거예요. 혹시 제가 말한 거 틀리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100% 다 받는 거 없어요. 경매를 넣어야죠. 배당 받아야지. 자, 두 번째 기사도 간단하게 좀 보죠. 두 번째 기사는 첫 번째 기사보다 좀 더 나중에 나온 거예요. 2021년 8월 17일 날 나온 겁니다. 보증보험 의무화라더니 받아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죠.
전체 보증료의 75%를 집주인이 부담하고 떼먹을 돈도 아닌데 강제과외 오버로다. 이제 일반적인 걸 말합니다. 그 중에 이제 아주 일부 문제 있는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라도 해서 가입을 강제화하는 게 이제 좀 안전하게 가는 거죠. 부채 비율 높으면 거절 당하기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완화시켰죠. 임대차 시장 현장 또 한 번 혼란 올 것 같다. 예, 어떤 혼란이 오냐면은 보증금이 없는 월세 전환이 아마 늘어날 거다. 이거는 그 전부터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죠. 동대문구 신설동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한 A씨는 본인이 거주하는 4층을 제외하고 2층 2가구, 3층 2가구 총 4가구를 전세 주고 있는데 등록 임대 사업자다. 미등록은 해당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등록이라고 마음 놓고 계시면 안 돼요. 몇 년 후가 되면은 여러분들이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 이들 가구의 전세 가격은 약 1억 5천만 원 선이다. 그동안 임차인들이 월 2만 원가량을 내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는데 18일부터는 집주인이 의무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보험료의 75%를 부담을 해야 된다. 25%는 임차인이 간다. 자, 그러면 지금 당장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올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굳이 뭐 설명을 드릴 필요 없이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체 6억가량의 전세보증금 보험료 약 100만 원의 75%인 7, 80만 원 정도의 부담이 추가로 생긴 거다. 자, A씨는 거기에 대해서 납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아니, 내가 떼먹을 돈도 아닌데 보험에 왜 직접 가입하라고 하는 거냐. 그러면 허그에서는 부채 비율이 높다면서 받아줄 수 없다고 한다. 의무화는 본인들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가입을 안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래서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그래서 거부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 기사처럼 이렇게 완화시켜 준 거였죠. 그거 어디 있습니까? 이거죠, 이거. 요 비율을 이제 완화시켜 준 거였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사를 제가 먼저 본 거였어요. 자,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8일 개정된 민특법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가입 의무가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18일 이후 체결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된다. 그래서 이걸 피하기 위해서 18일 되기 전에 땡겨 써가지고 재계약을 먼저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는 오케이 했는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혼선이 또 있었어요. 도대체 이 기준이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임대사업자들은 보증료 자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행정 절차가 매끄럽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거든요. 저도 정말 아주 동의하는 바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 블로그하고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건 빨리 하기 위해서 최근에 떡라면을 3그릇이나 먹었거든요. 떡라면을 왜 3그릇 먹었는지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지자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 거주지 관할 지자체에 먼저 확인을 했고요. 그 물건지 관할 지자체 다 따로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게 그 3군데가 전부 다 피드백이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는 경기도, 두 개는 경기도, 하나는 여기 서울이었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 제가 이제 특정 지역 말하면 좀 그러니까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금 납부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서류도 많고 요구하는 것도 많더라. 어렵게 준비해서 신청했는데 대출이 많다고 거절당했다. 이제 황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저기 대출 아니면 보증금 비율이 높아서 그런 거니까요. 보증금을 낮추시고요. 반전세로 바꾸세요. 그게 이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황당하죠? 아니, 취지 자체가 이 보험료로 인해서 임차인을 보호하자는 게 취지인데,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좀 보호도 받고 전세로 해가지고 좀 이렇게 나중에 자산을 불리고 싶은데 오히려 반전세를 권유하고 있으니까 황당한 겁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2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할 경우 보증금이 50만 원이 넘는데 뭐 보증금 1억에 월세 20으로 반전세로 한다 그러면은 25만 6천 원으로 이제 줄어든다는 거죠. 의무화를 강제해놓고 보증 요건은 그대로 둔 것도 혼란의 원인으로 꼽히는데 요거는 첫 번째 기사랑 좀 보셔서 구분하시면은 약간 좀 다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입니다. 의무화를 어길 경우 과태료 2천만 원, 과태료 아니에요. 과태료하고 벌금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벌금 2천만 원이 정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징역 2년의 형사처벌이 처해진다. 그래서 요 부분을 바꾸려고 개정안을 내놨는데 이제 반대 의견이 좀 있어가지고 통과 못 시켰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이제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 집주인이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엔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모습이 나타날 거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부동산을 보실 때는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 부동산, 아니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지역별 특징이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공급이 많다. 예를 들어서 강원도에 공급이 많다. 근데 나는 서울에 살고 싶은데 공급 많은 강원도로 가서 출퇴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하잖아요. 이게 이제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죠. 이것부터 이해를 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남들도 가고 싶은 가능성이 많죠. 즉 수요가 많을 수 있잖아요. 자, 이 경우라면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집주인이 상대적으로 임대인이 좀 상대적으로 좀 우월적 지위에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러면 이거 보증보험료 내가 75% 부담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이거 좀 보험료도 좀 낮추고 하니까 이참에 그냥 좀 반전세 바꿔버릴까?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 모습들이 좀 더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정 금액 이하, 그 최우선 변제라든가 아주 소액 금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보증보험 가입 의무에서 배제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러면 그냥 이번에 확 다 바꿔버리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등록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바꾸시는데 좀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데 바꿨을 때 전월세 변환율이라든가 5%잘 지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도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의무화를 어길 경우에는 과태료 2천만 원, 이제 벌금 2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혹은 징역 2년의 형사처벌에 처해져서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에 요건이 안 맞으면은 이거 진짜 법 규정대로 하면은 지자체에서 고발해가지고 형사처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것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는데 집코노미에 있는, 이제 출처를 저도 밝혀야죠. 집코노미에 있는 전영진 기자님이 하는 그 3분 부동산 있지 않습니까? 되게 재밌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3분 부동산에서 저도 이걸 봤는데 이게 되게 황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국토교통부의 어떤 회의록이 있대요. 가지고 이 경우에 부채 비율이 100% 상회하면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럼 이 경우에는 이 경우라면은 문제가 생기는데, 잠시만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범법자가 될 수도 있는데, 장관님은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있었대요. 혹시 이거 보고 받으셨습니까? 자, 장관님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안타깝지만 보고받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안타깝지만 보고받지를 못했다. 최우선 요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이게 너무 안타까워 이게 지금. 좀 처음부터 물론 이제 완벽한 거를 만들 수는 없겠지만 좀 이게 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있고 시간도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좀 안 했는지 좀 안타깝고요. 작년에 임대차 3법 통과시킬 때도 그랬거든요. 몇몇 이제 전문가 분들이 분명히 부작용이 엄청 많을 거다. 왜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냐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냥 뭐 이렇게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좀 여러분들 스스로의 재산은 임대인이 되셨든 아니면 임차인이시든 잘 이렇게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마찬가지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재산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건강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굳이 건강을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라이브 쭉 들으신 분들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잘 좀 신중하게 하시는 게 조금 어떨까 하고 좀 감히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자, 어쨌든 이 보증보험 관련된 이슈는 당분간 좀 계속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전세 공급량은 조금 더 줄어들 것 같고, 이거는 뭐 그냥 뇌피셜이 아니라 관할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잘 생각하세요. 그거를 에이 저 그런 말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혹시 임차인이시라면 대응 방안은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대인, 임차인 양쪽을 다 이렇게 보고 하셔야 돼요. 어차피 부동산 시장에 속해 있는 플레이어들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소중한 자산은 내가 지켜야 된다. 이 최종 1주택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도 보면은 항상 시행되기 직전에서야 뭔가 개선을 하거나 뭔가 기준을 잡아주거나 하거든요. 내가 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 전부터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이것만 믿고 있다가 넋놓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좀 피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자, 그러면은 똑같은 상황에서 누가 더 피해를 보는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가 다 증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최근 관련된 이슈라던가 바뀐 세법,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이슈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다음 주 금요일 날 진행하는 멤버십 특강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멤버십 특강에서 여러분들 좀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을지에 대한 나름의 해법까지는 아니더라도 제 생각도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그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맞춤형 그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달하고 이제 다음 달 해가지고 이제 좀 클래스 101 정리 좀 되고 하면 아마 9월 말 정도 해가지고 제가 다시 정규 과정 10기 모집을 할 테니까 10기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저와 함께 하면서 이런저런 소통하고 그러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식사 시간도 늦춰주시고 참여해주신 분도 계시는데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혹시 저처럼 아직 식사 못하신 분 계시면은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